종신고용을 계속 유지를 시키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요 모양 요 꼬라지로 됐다는 말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데가 후생 노동성입니다. 일본의 정부 부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식 종신고용의 끝이 다가온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본이라고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고용시장에서 종신고용이다.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를 회사에서 걷어들여가지고, 야, 너는 정말 학교에서 뭐 배우니? 너 일 못하지? 우리 회사에서 너에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줄게. 컴퓨터 하는 방법, 뭐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거래처 연락하는 방법, 명함 건네주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 친구를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원, 대리, 과장, 부장까지 쓰다가, 그 다음에 뭐 정년, 뭐 60세가 넘은, 예전 같으면 뭐 65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쓰다가 고생했어. 이렇게 퇴직금도 주고 회사 연금 받아가지고 이제 어쩌면 평생 가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들어간 회사를 본인이 이제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일을 하고 뭐 그때까지 회사가 돌봐준다는 의미로 이 종신고용 당연한 거였어요, 과거에는. 일본에 아직 이래도 이제 종신고용이 남아있는데, 그 점점 약간 줄어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종신고용을 없앨까? 당장에 너 바로 이제 나가! 자른다. 그건 좀 힘드니까 일본 노동법상에서도. 이 종신고용이 폐해가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젊을 때는 월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기업을 얘기할 때 항상 뭐냐면은 대한민국 대기업의 초봉이 일본 대기업의 초봉을 눌렀다. 이거는 뭐 여러분 한 10몇 년 전부터 눌렸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일본 그 웬만한 대기업의 연봉의 2배예요, 초봉에.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차이가 나죠. 대신 뭐가 다를까? 한국은 이렇게 약간씩 올라간다 치면 일본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존버, 계속 버티고만 있으면은 본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종신고용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군대 같은 거예요. 짬이 되면은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힘들죠. 자리만 차지하고 돈은 무지하게 먹는데 20대, 30대 친구들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네. 저게 철법통이라서 그런가 기업에 약간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능력 많은 친구들은 뭐 바로바로 이직하고 음. 정보하자라는 좀 그런 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라고. 일본이 계속 성장하고 잘 나가면은 문제가 안 돼요. 아이 뭐 이 젊은 친구들 일해주니까 우리 회사 잘 나가니까 이게 뭐가 문제야? 돈 좀 받으세요. 하면 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하향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업에게 상당히 부담된 게 인건비입니다. 함부로 자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약간 이제 여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 종신고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종신고용을 하라로. 어떻게 해라면 국가에서 기업은 이 회사원을 한번 뽑아가지고 계속 오래 데리고 있을 그 정도의 노력 의무가 있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법은 아닌데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좀 말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식 종신고용이 끝이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거기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종신고용을 없애려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업들이 머리를 굴리고 고용 형태를 바꾸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좀 들고 왔습니다. 이거 뭐 박간이 방송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지난 2019년 5월달에 이 도요타 아키요, 이 토요타의 사장이 얘기한 이 폭탄 발언이죠. 앞으로의 기업들 종신고용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일본의 이제 제일 큰 제조업 기업인 토요타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당시의 경제계 고용계에게 엄청나게 큰 파장을 줬습니다. 저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토요타가 종신고용 이제 안 할지도 모른다냐. 야, 그럼 우리 같은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네 밖으로 유지해주겠냐. 미안하지만 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좀 비난도 많이 받았죠. 토요타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니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그런 식으로 일본식 고용제도를 던지겠다. 말한 건 좀 너무하지 않냐. 라고 해가지고 이 아저씨 나중에 변명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뿐이지 그만둔다는 말 안 했어. 이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 이후에는 상당히 뭔가 고용을 중시하는 코스프레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발언에는 이게 좀 있는 거예요. 일본 제조업은 고용을 중요시한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많이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요 몇 년간 한 2년이 지나죠. 거의 2019년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업도 어렵고 뭐 노동자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 요 며칠 전이죠. 누가 폭탄을 던졌어요, 일본에. 뭐냐면은 그거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45세 정년제. 이거 이제 일본의 산토리에 이거 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산토리가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프리미엄 몰트. 이런 이제 맥주부터 해서 일본의 뭐 다양한 음료수 같은 걸 만든 회사예요. 이분 일본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장님이에요. 지금 산토리 그 사장 하는데 그 전에 로선 편의점 사장도 했었고 유명합니다, 이분. 그러니까 이 아저씨 말은 뭐냐면은 종업원들이 종신고용 이런 게 있으니까 회사에 좀 기댄다.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회사에 좀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다음 커리어를 예를 들어 회사를 나가더라도 회사가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런 면에서 당장에 있던 일본식 뭐 60세 이상 이런 종신고용보다는 좀 더 유연한 45세 정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살짝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은 있잖아. 처음에 신입사원 때 월급을 별로 안 주다가 점점 올라간다 했잖아요. 후와 올라간다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생 때 많이 그 고생했는데 그 아싸 월급 가자 그럴 때 잘린다 말이 되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젊은 친구 20대 뭐 30대 친구들이 월급은 적고 일은 많이 해요. 왜냐면 현장에서 돌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버틸 수 있냐면 그 회사에서 나도 여기서 이 회사에서 좀 버티면은 저기 있는 뭐 부장님 정도로 나중에 돈을 많이 받겠지. 왜? 일본은 종신고용이라서 월급 테이블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때까지만 존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45세 정년제를 딱 치니까 와 아저씨들 때는 꿀 다 빨고 막 이제 월급 다 받아두고 우리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신입사원 때부터도 어차피 능력제로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초봉 이 정도 많이 주고 이러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대기업도 대충 초봉 한 우리나라 돈 대한민국 돈 한 2천 3천 사이거든요. 초봉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아니지 않나부터 해가지고 이거 발언 철회하세요 이런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아직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 좀 와전이 됐네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2년 전에 있는 이 토요타 사장이래. 약간 좀 겹치는 듯 있잖아요. 이거 고용에 대해서 기업에 있어 경영하는 사람이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라고 얘기를 했다가 욕을 한 바가지로 먹는 일이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9월 달에. 결과 이 산토리 사장이 말하고 싶은 뭐냐면은 인생 요즘 45이면은 청년이야. 젊다. 그걸 한 회사에서 커리어를 낭비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지금까지 본인의 경험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뭐 이직을 해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걸 밀어주자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은 얘기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어디까냐 뭐 너를 이제 파이어 할 거라는 의도로 말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일본의 고용시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힘든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직할 수 있는 필드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이 좀 남아있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종신고용을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슬슬 끝낼 각을 보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이제 이런 식의 발언 이전에도 일본에서 고용 형태에 대해서 좀 화제가 된 게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있는 회사를 제가 몇 개 들고 와볼게요. 뭐냐면은 이것도 지난 2019년 때부터 약간 나오고 있던데 일본에 타니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회사는 이제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회사랑 사원이랑 고용관계예요. 내가 너를 정사원으로 채용을 할게. 월급도 주고 너의 고용보험도 우리가 내주고 대신 넌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일을 하렴. 이런 고용계약 있잖아요. 정사원 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바뀐 거야. 야, 이거는 너의 자율성, 너의 한계를 우리 회사가 너무 속박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무슨, 우리 종업원아, 너랑 나랑 이제 종업원이랑 이런 관계도 불평등하다고 너 생각되지 않니? 아닌데요. 아니야, 이건 불평등해. 그러니까 너도 하나의 개인 사업주로 우리 계약을 맺자. 예?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 사원님이 아니에요. 다른 회사 이제 외주 업체가 되란 말이에요.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고용을 한번 유지를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잖아.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 회사 일을 수주해 가는 거예요. 개인으로. 수주를 해가지고 이 회사 이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엄청나게 일본 사회도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짬짬맨 하는 그 TV 방송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게 타니타였어요. 그랬는데 제 2020년에도 이 일본의 덴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이 덴츠에서도 똑같이 이제 개인 사업주를 시켜가지고 돌리겠다. 그러니까 타니타보다 다음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 그 기업보다. 그래가지고 이것 또한 똑같이 파장이 일어났었어요. 평범하게 있잖아. 지금까지 정사원으로 일을 하고 회사 출근하고 하던 사람들을 이제 이건 낡은 형태니까 니들 인생은 니들이 챙기세요. 그런 식으로 고용에 관해서 기업이 포기를 한다. 라는 의미로 좀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에요. 당장에 일본에서. 이 일본의 종신고용을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에 여러분 종신고용을 계속 유지를 시키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요 모양 요 꼬라지로 됐다는 말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종신고용에 그런 얘기를 해요? 라고 느끼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데가 짜잔 일본의 후생 노동성입니다. 일본의 정부 부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2018년 6월 29일에 일본 후생 노동성 직업안정국이라는 데서 낸 자료인데 일본이란 나라의 구조 문제, 고용 관행 등에 관해서 라는 긴 레포트를 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한 게 뭐냐면은 G7과 비교해서 일본은 월급이 낮아. 급여도 점점 내려가 안 좋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적 고용 관행의 변화, 가로치고 종신 고용을 딱 들고 온 거예요. 종신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 경쟁력 같은 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일본의 미덕이라고 얘기했던 이 이제 종신 고용을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제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말이 나오는 게 일본 노동 생산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1시간 일을 한 거에 비해 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적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도 안 좋고 사람들의 급여도 안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 종신고용이랑 섞어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철밥통이 보장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다음에 고령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 50대, 60대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붙어있으면 일은 하지 않는데 어차피 난 못 자르잖아. 내 월급은 젊은 친구보다 많이 받아가요.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디스한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낸 거예요. 당장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짜잔 뭐냐면은 이게 일본의 임금 추이입니다. 이게 바깥방에 정말 자주 나온 자료인데 지난 2012년을 100으로 하면은 지금 일본은 대충 10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데 1997년쯤에 113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예전에 임금이 더 높았다가 점점점 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근속 연수별 임금 비교입니다. 근데 이거 뭔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써있고 그래프가 높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줄어들고 있어. 평균 임금이. 그런데 회사에서 근속 연수가 10년 있잖아. 15년, 19년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월급이 올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일, 스웨덴, 영국, 불란서, 덴마크가 다 밑에 그래프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젊을 때는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진짜로 돈을 못 받아요. 살짝 올라가다 어느 순간부터 팡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15, 19년부터 팡 치고 올라가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일본의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젊은 친구 있잖아. 1년차, 5년차, 6년차, 9년차 이 친구들이 이제 이 기간을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붙어있는 친구들 있지. 무능한 친구들. 나도 여기 회사에서 돈 버티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근데 유능한 친구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거보다 저 사람은 돈을 못 받아? 안 돼.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친구는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을 가는 해외 진출을 하든지 인재 유출을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다.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불평등, 불만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다 돈 많이 받고 젊은 친구들도 이 정도 받더라도 해외 나가면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어. 일본 선진국이니까 돈 쓸 수 있어. 라고 느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당장에 옆 나라 한국보다 신입 대졸 공채 이거 월급이 잽도 안 되게 낮네? 일본 돈 이거밖에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다녀요? 안 다녀요. 유능한 애들은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내려꽂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다 못하니까 얘기하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구조 문제, 고용 관행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일본 후생 노동성이 이제 2018년 치고 왔는데 어떻게 돼? 반발이 큰 거예요. 딱 맞잖아. 이게 2018년 자료고 아까 토요타 사장이 2019년, 산토리 아저씨가 2021년 최근 자료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거부 반응이 큰 겁니다. 반발도 큰데 이걸 유지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다시 치고 올라오기 힘들게 된다는 거죠. 일본에 일하는 사람도 눈치가 있잖아요. 야 그러면은 슬슬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는 것 같네.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을까? 그렇죠. 이 다음 자료네요. 올해 3월 18일 자료인데 일본에서 이직을 전직이라는 식으로 해요. 이직 동향조사 2021년판. 이게 일본의 마이나비라 이래가지고 취업 사이트입니다. 좀 큰데예요. 대륙자 그리고 정규직 친구들의 이직률을 딱 치고 왔는데 2016년에 이직률이 정규직 3.7%, 그 다음에 2019년에 7%로 올라가고 2020년은 내려갔죠. 왜? 코로나니까. 예, 코로나인 이걸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의 이직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일본 최근에. 왜? 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는 돈을 이거밖에 안 주네?
근데 다른 데서 오퍼를 오니 다른 데 가보니까 당신 능력이라면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유능한 친구들부터 이래가지고 뭔가 좀 야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 기업을 나간다는 게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는 그래프로 말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음. 있잖아요. 이직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서 예전에 셀러리맨 할 때 2013, 14, 15 이럴 때 그때는 이직한다 이러면 정말로 사람이 없었어요. 이직을 누가 해. 맞아.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 회사에서 버티고 있으면 너만 손해다. 괜히 거기서 나이만 들면은 지금 뉴스 봤잖아. 산토리 회장도 45세라는 말도 하고 있고 토요타 회장도 토요타 사장도 이제 종신고용 나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회사 남아있다가 당시 미래가 있습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젊을 때부터. 돈 많이 받아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노동소득 말고 여러 가지 자본소득으로 하다든지 선택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유능한 친구들은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유능한 친구들은 언젠가 그 기업을 나갈 거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무능한 친구들끼리 기업을 돌리면 그 기업의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아니면 그 기업을 쇠퇴하게 된다던가. 그런 예가 점점점 나오게 되면은 야 이건 아니네 라고 되기 때문에 종신공은 없어질 건데 이게 일본에 많이 복잡해요. 문제 자체가. 바카이 방송에서 일본 취업이라든지 일본 대학생 이제 얘기를 많이 할 때 그 친구의 능력을 보고 뽑는다? 아니죠. 포텐셜 채용.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 친구들을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너는 우리 회사에 딱 맞춰지는 인적 자원으로 쓰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신공을 없앨 거면 그러면 채용 과정에서도 좀 빡시게 채용을 해야지부터 해가지고 허들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이나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젊은 층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진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이제 윗세대들은 흔히 말하는 취업할 때 꿀을 빨고 그다음에 종신고용으로 꿀을 빨고 돈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왜 젊은 세대들이 취업할 때 스펙이 필요하고 왜 자기들은 월급도 적게 받고 그리고 자기들은 고용도 보장이 안 돼라는 식으로 이게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도 엄청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쇠퇴된 건 젊은 애들 탓이 아니잖아. 일본은 요즘 기성세대들이 잃어버린 30년을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문제점의 해결법을 자기들 세대에서 내지 않고 다음에 일본의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불평등하다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저도 여기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45세 정년에 누가 반발을 하겠어요? 5, 60대 사람들 이 사람은 반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대로 갈 거 아니까. 다음에 올 20대, 30대 친구들이 본인의 미래가 안 그려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 종신고용을 없애요?는 니들은 꿀을 빨아놓고 왜 우리는 희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일본식 종신고용의 끝이 다가오고 있긴 한데 이게 상당히 큰 내부적으로의 마찰과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좀 맞물려가지고 엄청나게 세대 간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일본식 종신고용의 끝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후생 노동성, 일본 정부기관에서도 문제점 지적한 것처럼 이런 게 있으니까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 다시 한번 반등, 경제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기업이 진짜 해외에 있는 나라 있잖아. 야, 취업하기 힘들어요. 스펙을 여러 가지 쌓아야 돼요. 어학연수, 그 다음에 각종 경력, 이직 경력,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장한 젊은 친구들이랑 일본이 싸우려면은 쪼아야 된다. 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안 그러면 못 이겨요. 경쟁에서. 맨파워에서. 그럴 때 그런 건 동의를 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일본 내에서 용인이 될까라는 거는 다음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걸 하려면은 강제적으로 국가 주도적이든 아니면 이제 기업 주도적으로 있잖아요. 한번 싹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나씩 이제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월급 루팡이 되기에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진짜 회사 가면 아무도 별로 말 안 해요. 근데 돈은 또박또박 나와. 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하지. 이 회사는 망하겠구나. 이 회사는 미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직을 많이 했어요. 안에 있을 때랑 또 밖에 나와서 그 회사를 바라볼 때랑 여러 가지로 보는 점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되든 일본의 나라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게 드러나 있고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식 종신공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곧 커밍 순이라는 거죠. 커밍 순. 그러니까 이걸 들으신 분들도 아마 종신공은 좋은데 아쉽네. 아니다. 저런 거 바뀌어야지. 저런 걸 요즘 낡은 거 저 누가 써? 부터 해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